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드디어 정규리그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올 시즌 이 겨울 월드컵 여파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잖아요. 네. 그토록 숨가쁘게 진행된 일정의 1차 수확물이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는 18일 오후 3시 6개 경기장에서 동시에 펼쳐지거든요. 1위부터 6위가 뛰는 파이널 A 그리고 7위부터 12위까지가 모이는 파이널 B 두 그룹을 결정할 33라운드 볼만찬이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눈길은 파이널 A로 모아집니다. 일단 울산, 전북, 포항, 인천, 제주 이렇게 5팀이 파이널 A행을 확정지은 가운데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수원FC와 강원, 서울이 이 한 장의 티켓을 노리고 있는데요. 경우의 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점 44점에 6위 수원FC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수원FC는 최종전에서 승리할 경우 다른 팀 결과와 상관없이 파이널 A행을 확정짓고요. 비겨도 사실상 파이널 A에 갑니다. 수원FC가 비기고 강원이 승리할 경우 승점이 45로 동률이 되지만 다득점에서 수원FC가 51골, 강원이 45골, 그러니까 6골 차로 앞서 있는 만큼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수원FC는 패하더라도 파이널 A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원이 비기거나 지거나 혹은 서울이 13골 이하로 득점하고 이길 경우는 파이널 A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얘기고요. 강원이 파이널 A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승리하고 수원FC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수원FC가 패하면 파이널 A로 가고요. 비길 경우에는 강원이 6골 이상을 득점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산술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데요. 일단 수원FC가 지고 아니면 강원이 비기거나 지고 서울은 13골 이상을 넣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겠죠. 제가 강원전 현장 취재 다녀왔는데요. 사실상 마음을 비우는 상태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 세 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원정팀 수원F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주중이었죠.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이승우의 극적인 골로 드라마 같은 2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김도균 감독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처음 봤는데요. 파이널 A행을 위한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는데 네. 인상적인 것이 이날 경기력이었습니다. 수원FC가 승리가 필요한 순간 공격 숫자를 늘리는 사실상 4-2-4에 가까운 전형을 쓰는데요. 이날은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허리진의 부담을 덜었고 김현, 라스, 투톱의 동선도 비교적 잘 운영이 되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고요. 무엇보다 에이스죠. 이승우의 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팀 탈락에 한풀이라도 하듯이 이날 맹활약 펼쳤는데요. 환상적인 개인 기량으로 멀티골을 만들었고요. 경기 내내 전방과 미드필드로 오가면서 경기를 조립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사실 수원FC 경기 챙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승우 선수가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타는 모습입니다. 네. 수원FC 최근 4경기에서 무승의 좋은 흐름인데요. 특히 최근 2경기에서는 추가 시간 극장골로 승점을 얻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원FC가 올 시즌 90분 이후의 득점이 8골, K리그1 12개 구단팀 중 가장 많더라고요. 때문에 수원FC의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다만 악재도 좀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김현과 오른쪽 풀백 이용이 누적 경고를 뛸 수 없고요. 왼쪽 풀백 박민규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울산은 큰일이 났습니다. 우위 트라우마가 이 찬바라가 함께 돌아왔는데요. 주중 인천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2위 전북과의 승점차가 5점으로 좁혀졌습니다. 동해안 더비 패배 후에 연패는 막았지만 인천의 수비에 막히 이렇다 할 장면 만들지 못했거든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5경기에서 보여준 울산의 공격은 뭐냐? 공격입니다. 그렇죠. 5경기에서 단 3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연착륙하면서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아담의 플레이가 오히려 독이 되는 모습이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울산 측의 연기에 이은 폭발적인 장면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높이의 승부를 거는 선수인데 오히려 플레이는 기존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겉도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또 체력도 체력이지만 또 공격 조합적인 측면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또 측면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활로를 뚫어주는 엄원상마저 빠지면서 공격이 더 단조로운 느낌입니다. 바쿠가 분전하지만 상대의 특유의 이 좁히는 움직임을 잘 막고 있거든요. 아마는 폼이 좀 떨어진 상태고요. 일단 울산은 인천전에서 부상 등의 이유로 주전급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뜻하지 않은 로테이션이 됐거든요.
누적 경기로 빠진 이청용을 비롯해서 김영권, 서령우 등이 수원FC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인천전 부상으로 전반 교체 예정됐던 조현우는 상태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울산 후제라고 한다면 정승현이 저녁 부천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수비 뎁스가 더 좋아졌다는 점은 약간의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성을 보면 울산이 수원FC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올 시즌 2승을 포함해서 역대 10번의 대결에서 8승 1무 1패로 절대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FC는 이 유일한 1승, 작년 울산 원정길에 이 라스의 포트티 5대2 대승을 거뒀던 기억을 떠올릴 텐데요. 김동현 감독 울산 인천전 직접 관전하면서 울산이 해법 찾기 나섰거든요. 어떤 답을 들고 올지 주목이 되고요. 수원FC 일단 지지만 않으면 6강에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중심을 내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결국 역습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기세가 오른 이승우가 선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울산은 수원FC전 6경기에서 5골 1도움, 전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수원FC 킬러 바코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제가 아까 무승부의 흐름도 있고요. 네. 지금 울산은 수원FC의 공격을 뚫기 힘겨워 보입니다. 저도 무승부하겠습니다. 울산은 전북의 추격으로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부상 여파도 있는 것 같고 공격도 답답합니다.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춘천 송암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강원 퐁당퐁당 본능 살아 있었습니다. 수원 인천전 2연승 이후에 다시 승패 흐름 중인데요. 주중엔 서울 원정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32라운드까지 이전까지는 6강 싸움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팀이 강원이었는데 이날 패하고 수원FC가 승리하면서 뒤집혔습니다. 네. 앞서 창 기자가 6강 경우의 수를 설명해 줬으니 간략하게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날 무조건 제주를 잡고 수원FC가 패하는, 그러니까 32라운드와는 정확히 반대 결과가 나와야 3년 만에 그룹 A 진출 목표를 이룹니다. 제주는 지난 대구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당하긴 했지만 이날 결과로 그룹 A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애초 목표를 최소 3위 안에 들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가겠다, 요거로 잡았기 때문인데요. 강원의 홈 경기이기도 해서 강원이 동기부여가 조금 더 클 수 있지만 제주 역시 승점이 급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 6번의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4무 2패, 강원에 승리하지 못한 점도 의욕을 불태우는 요인으로 보이고요. 남길 감독은 최용수 감독과의 지략 대결에서 1승 3무 6패 열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여러모로 측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은 김대원, 양현준이라는 33개의 공격 포인트를 합작한 리그 최고 수준의 양날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드리블 능력과 번뜩이는 왼발로 차이를 만들어주는 갈레고라는 게임 체인저도 있습니다. 좋아요, 갈레고. 빠릅니다. 양 윙백 정승용, 김진호의 오버래핑도 위협적입니다. 서울전처럼 측면에서 답답한 공격이 펼쳐지면 답을 찾지 못하는 팀이 강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대현이 퀴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K리그에서 유일한 10골 11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무득점이 9경기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부진합니다. 네, 지난 6월 제주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그 감각이 지금 강원에 필요합니다. 제주도 측면을 무기로 삼은 팀인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대구전에서 안현범이 어깨를 다치면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우안 좌정, 오른쪽에 안현범, 왼쪽에 정우재가 최근에서야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현범이 만약에 빠질 경우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조성준이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여기에 핵심 미드필더죠. 이창민이 발목 쪽 이상으로 2경기 연속 결장 중이거든요. 강원전에 합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스쿼드 뎁스가 어느 정도 있는 팀이지만 그래도 이창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최근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본 공격수 진성욱이 퇴장 징계로 빠진 점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르소를 키플레이어로 하고 싶은데요. 이달 들어서 3경기 연속 침묵 중인데 7월에 제르소, 8월에 제르소로 돌아와야 제주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강원 승하겠습니다. 퐁당퐁당의 힘을 믿습니다. 참고로 강원은 이날 비기지 않으면요 17경기 연속 노승부를 기록합니다. K리그 역대 최고 기록과 타이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무승부. 네, 이번에 끝낼 것 같은데 난타전 끝에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승부라고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입니다.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대구 주중 경기부터 간략히 살펴보면요. 제주 원정에서 0대2로 끌려가다 2골 따라붙어서 2대2 무승부. 직전 전북전 0대5 참패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경기 전 최영건 감독 대행이 선수들에게 정신 무장을 요구했다는데
그게 잘 먹혀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전북전, 5월 포항전, 7월 울산전이 떠오르는 추격전이었고요. 또 고무적인 건 7경기 만에 멀티골을 넣었고 득점자가 꼭 득점을 해줘야 하는 세징야와 고재현이었다는 겁니다. 세징야는 5경기, 고재현은 6경기 만에 득점을 했습니다. 대구는 이 경기가 잔류 싸움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랄 것 같고요. 세징야와 고재현이 기세를 이어나가길 바랄 것 같습니다. 서울은 홈에서 조용욱의 결승골로 강원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좋지 않은 영국 축구계에서 흔히 쓰는 윈 어글리, 못생긴 승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욱도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그간 서울 선수단의 스트레스는 내용은 좋지만 결과를 따지 못한다는 거였는데요. 이날은 내용이 아닌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서울은 최근에 2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7월 6일 이후 리그 흐름을 보면요. 2연패, 2연승, 2연속 무승, 2연승, 2연패, 2연무. 강원전 승리로 기막히게 연무에서 이제 2경기 만에 탈출을 했는데요. 안익수 감독은 대구전 승리를 통해서 2의 법칙을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랄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의 중요성은 FA컵 준결승 맞대결을 대략 보름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는 그룹 B를 확정했고요. 서울은 그룹 B를 사실상 확정한 상황에서 두 팀의 남은 시즌 공동 목표는 안정적인 잔류와 FA컵 우승이 될 텐데요. 이번 주말 경기에 걸린 승점 3점은 잔류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FA컵 앞둔 기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서울이 2대0, 2대1 스코어로 연승 중입니다. 키플레이어는 대구 고재현 하겠습니다. 한 달 반의 기다림 끝에 9수를 끊고 2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이죠, 커리어에서. 커리어 처음입니다. 고재현이 올 시즌 2경기 연속골만 3번 기록했습니다. 몰아칠 줄 안다는 건데요. 지난 7월 서울 원정에서도 득점한 바 있습니다. 서울은 고재현과 1999년생 동갑인 조용욱으로 하겠습니다. 슈팅 몬스터. 네, 강원전 득점으로 기세를 올렸고요. 일류첸코가 누적 경고로 빠지는 상황이라 조용욱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추가적으로 스쿼드를 살펴보면 대구는 핵심 센터백 홍정훈이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김진혁이 부상 중인데요. 만약 이 경기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면 김우석 또는 박병현이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페냐는 무릎 부상으로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서울은 추가 부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안익수 감독이 최근에 전술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날은 5-4-1을 쓸지 4-4-2를 쓸지 아니면 4-1-4-1로 돌아갈지가 궁금해집니다. 예측해보죠.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지루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전 서울승. 이 만 기자가 찾은 서울의 법칙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전북전입니다. 수원은 주중 포항에 완패하면서 3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전 4경기에서 3승 1패로 흐름을 타던 모습과 상반된 분위기인데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10위 대구와의 승점차가 불과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 다시 강등권으로 내려갈 처지인데요. 수원의 성적은 최근 9경기에서 7골을 기록 중인 이 뜨거운 남자죠. 오현규의 득점포와 괴를 같이 하는데요. 최근 9경기 중에 오현규가 침묵한 3경기는 어김없이 패했고요. 반면 강원전을 제외하고 득점을 한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안병준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수원의 공격 본체는 오현규거든요. 근데 최근 상대 견제가 심해지면서 조금씩 지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실제 포항전에서 안병준이 들어가면서 오현규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변화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못 이긴 3경기에서 류승우가 못 뛰었거든요. 윤활유 역할을 해주던 류승우의 이탈이 좋았던 공격이 미묘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류승우가 한면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병헌 감독이 전북전 총력을 선언한 만큼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북은 가을과 함께 다시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3연무 뒤 2연승으로 선두 울산과의 승점차를 5점으로 줄였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전북이 남은 6경기를 모두 이기면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승점 76과 동률이 되더라고요. 승무패까지 똑같아집니다. 이런 산술적 계산을 할 수 있는 배경, 밸런스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조규성이 돌아오면서 전방에 싸울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가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선의 힘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눈에 띄는 게 윙어들의 득점입니다. 조규성이 가세하는 바로우가 3골,
한교원이 2골을 기록 중입니다. 갑자기. 네. 전북이 막강 스트라이커를 중심으로 좌우 윙어들의 파괴력 있는 공격을 그간 주 루트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사실 이 부분이 깨지면서 공격 쪽에서 힘을 얻지 못했는데 조규성의 가세로 전북 특유의 힘이 생기면서 2경기 6골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수비도 좋습니다. 박진섭, 윤영선이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센터백 듀오잖아요. 그렇죠.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3경기 연속 클린시트. 여기에 송범범도 매경기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공수로 연결해주는 엔진 맹성웅이 누적 경고로 뛰지 못하는데 유재문이 없는 상황에서 터프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것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올 시즌 FA컵 포함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했고요. 지난 시즌까지 범위를 넓혀도 6승 1패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빅보드에서는 전북이 8승 3무로 엄청 강했더라고요. 전북이 올 시즌 원정에서 거의 원정 깡패라고 불릴 정도로 강하잖아요. 이번 원정길에서도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는 김천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호임 스트라이커, 오현규와 조규성의 대결, 그리고 이기재와 김진수 좌우 왼쪽 풀백의 왼발 대결에 주목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흐름, 경기력 상승 모든 면에서 전북이 우세합니다. 저도 전북 승하겠는데요. 결과를 쏙쏙 취하는 전북 특유의 멘털리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9월의 포항 무섭습니다. 3승 1패 2연승째입니다. 울산 넘고 지친 몸으로 수원까지 잡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태풍 여파로 본의 아니게 원정 4연전에 임하게 됐는데요. 울산, 수원 원정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로테이션도 거의 돌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대로면 이제 주전급 선수들이 어느 정도 지쳤을 텐데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네, 포항은 승점 54점인데요. 지난 시즌 총 승점을 진작에 넘어섰습니다. 리그 우승을 차지한 2013년 이후 최다 승점 가능한 페이스고요. 2위 전북과의 승점 차도 4점으로 유지하면서 2위 탈환도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의 주역 신진호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빼고 고영준, 하창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경기 관여도 측면에선 신진호가 이들보다는 위겠지만 고영준은 2경기 연속골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개막 후 앞선 29경기에서 단 3골을 넣었다는 점에선 최근 페이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엿볼 수 있고요. 하창래는 김기동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비에 중량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가끔 요새 뇌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뜬금없는 실책으로 실점을 반복하곤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창래가 전역한 이후에 포항의 이런 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원전 플레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수비의 안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포항을 보면서 다시금 느낄 수 있고요. 성남전에는 그랜트가 누적 경고로 빠지거든요. 박찬용, 하창래 조합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은 2연승 뒤 3연패 그리고 감독 교체 후 다시 2연승하면서 분위기를 타나 싶었지만 전북에 패하면서 다시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정규리그 최종전을 남겨두고 11위 김천과의 승점차가 7점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4점으로 좁히지 못하면 스플릿 라운드에선 살아남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경호 대행은 최종전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경기까지 묶어서 라인업을 짜고 있는데요. 전북전에선 뮬리치, 밀로스를 명단 제외시켰고 팔라시오스 9번철, 박수희를 후반에 투입했습니다. 전주에선 최대한 비기는 전략으로 나서고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읽히는데요. 포항이 해볼만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홈경기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정경호 대행이 부임 이후에 2연승을 한 장소가 바로 탄천이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수원, 울산, 다시 수원 그리고 성남까지 12일 간격으로 4차례 원정 경기에 나서는 포항의 체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전에서 또 플레이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한 골 차였으니까요. 네. 키플레이어는 성남 박수일, 포항 고영준으로 하겠습니다. 포지션은 미드필더지만 최근 양 팀에서 득점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 예측해보죠.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최근 라운드를 보면요. 저득점 무승부, 한 골차 승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남이 포항의 어떤 공세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홈 경기인 만큼 버틴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포항 승하겠습니다. 체력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인천전입니다. 3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기세를 올리나 했던 김천은 다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사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팀들이 좀 다 지쳐있는 상황이잖아요. 신병으로 구성을 달리하면서 많이 뛰는 축구가 분명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여기에 좀처럼 터지지 않았던 최전방 공격수 김지현도 2경기 연속골로 부활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확실히 응집력이나 경기 운영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선제골을 넣고 역전패한 제주전이나 막판 실점으로 무너진 수원FC전 모두 확실히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거든요. 이 역할을 권창훈, 이영재, 고승범, 박지수에게 맡겼지만 사실 박지수를 제외하고나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들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김태환 감독 입장에서는 부상에서 송지훈, 문지환, 이유현이 완벽하게 돌아오면서 가용폭이 넓어졌다는 데 만족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지난 수원전에서 극적인 3대3 무승부로 파이널 A행을 조기 확정한 뒤 치른 울산전에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이며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수원전과 울산전 모두 주축들이 대거 빠진 상황이었지만 끈적한 경기력으로 승점을 얻었다는 점, 인천이 얼마나 팀으로 한 단계 도약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인천은 8월 무패에 이어 9월에도 단 1패만을 기록 중이거든요. 인천 최근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이명주가 울산전에서 복귀전을 치렀고요. 이용재도 김천전 출격이 가능한 전망이라 스쿼드가 한층 갖춰질 전망입니다. 특히 에이스 이명주의 가세는 공수에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될 전망이고요. 그렇죠. 여기에 적절히 로테이션을 지금 감행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게 지금 인천의 좋은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올 시즌 김천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재밌는 게 인천이 서울, 울산, 김천 이렇게 허리 쪽에서 볼을 돌리는데 능한 팀을 상대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3승 5무예요. 이번에도 이 상승이 이어질지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홈 원정의 기록을 좀 보면 상당히 상반된 흐름인데요. 김천이 최근 홈에서 1무 5패로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 12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단 1승밖에 하지 못했어요. 반면 인천은 최근 원정 4경기에서 2승 2무, 범위를 10경기로 넓혀도 2번밖에 치지 않았을 정도로 강했다는 점 보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인 김지현을 김천에서 꼽겠고요. 인천에서는 지난 김천전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김보섭을 꼽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골 싸움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인천 승하겠습니다. 상성을 보면 인천이 유리해 보이는 승부입니다. 저는 김천 승하겠습니다. 김천의 김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현의 발끝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중등부 전국 예선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2022년 H컵 풋살 대회가 남녀 성인부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명칭부터 화려합니다. 슈퍼 건강자산 H컵 2022. 17일과 18일 경기도 시흥에서 마침내 첫 발을 뗍니다.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HM 풋살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시흥 예선은 17일 남자부, 18일 여자부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5대5 방식으로 조별리그를 거쳐서 16강부터 결승까지는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남자부는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이상 엘리트 축구 선수 출신은 제한이 됩니다. 여자부는 20세 이상이거든요. 하지만 대학 이상의 엘리트 축구 선수 출신은 팀당 1명으로 제한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가 국내 동호인 풋살 대회 중 최고 규모를 자랑한다는 게 우승 상금이 무려 100만 원, 준우승 50만 원, 3위에게는 30만 원이 주어집니다. MVP 별도 시상도 있고요. 성적 상위 팀은 10월 29일 열리는 챔피언십에 나설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삼성생명, HNS와 스포츠조선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게토레이와 롯데칠성이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가히, 디오션 리조트, 신성 델타테크, 나쏘, 포천 인삼 영농조합, 위미더비 후원합니다. 뜨거운 참가 신청 열기 속에 아직 몇 자리가 남았다고 하니까요. 풋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5명 모아서 참가 신청해주세요. 참가 신청은 HM 풋살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